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그 초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초록 다음에 있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록 다음에는 이제 실제 논문의 본문이 시작되는데, 이 본문에는 그 이제 본문의 시작 부분이 이제 서론이 되겠죠. 인트로덕션. 자, 인트로덕션을 한번 이제 인트로덕션은 이제 이 논문을 왜 쓰게 됐는지, 왜 이 연구를 하게 됐는지, 연구에 대한 배경을 쭉 설명하죠. 그래서 여태까지 이 분야에 대해서 알려져 있던 사실이 무엇인지, 그런 여러 그 선행 논문들을, 연구들을 인용하면서 이 배경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연구를 하게 됐고, 거기서 어떤 걸 밝히고자 한다. 그런 그 서론을 인트로덕션인데요. 첫 번째 문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Over the last year, a number of publications have reported the use of exome or genome sequencing in patients. 그랬죠. exome sequencing이나 genome sequencing을 많은 논문들이 a number of는 많다는 뜻이죠. 많은 논문들이 보고하고 있다. Over the last year, 지난 몇 년에 걸쳐서 몇 년이라 작년이에요. 작년 last year니까 지난 작년에 이런 지놈 시퀀싱, 엑솜 시퀀싱을 환자에다가 적용한 이 엑솜이나 지놈 시퀀싱 자체가 이제 많이 먼저 개발됐겠지만 이것을 환자한테 적용한 그런 것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문장 끝에 1에서 6 이렇게 써 있죠. 이 1에서 6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것은 논문 맨 뒤에 가보면 레퍼런스라는 것이 나옵니다. 레퍼런스. 인용 논문이죠. 그 리스트에 이제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6번 이 6개 논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6개 논문이 바로 엑솜이나 지놈 시퀀싱을 환자한테 적용한 그런 논문들이라는 거죠. 첫 번째 논문 NGSB, 버클링햄, 케이지, 뭐 이런 리, 씨 이런 사람들이 에달은 등등이죠. Exome sequencing identifies the cause of a Mendelian disorder 이렇게 나와 있고, not genet 이건 이제 Nature Genetics라는 거 이렇게 이제 줄여서 쓴 겁니다. 원래 네이처라는 잡지가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매지로 네이처 제네틱스가 있어요. 너무 기니까 이제 약어로 not genet 이렇게 씁니다. 이건 네이처 제네틱스입니다. 2010년도에 네이처 제네틱스 볼륨 42 페이지 30에서 35페이지 여기에 이제 exome sequencing identifies the cause of a Mendelian disorder 이런 제목의 논문을 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델리안 디스오더는 이제 유전 질환인데 멘델리안 유전 법칙에 따라서 부모가 갖고 있는 돌연변이가 후손에 물려져 가지고 그것이 이제 같은 돌연변이를 갖고 있으면 유전병에 걸리는 그런 이제 멘델리안 디스오더에 이제 어떤 그런 질병이 하나 있었는데 멘델리안 디스오더 중에 하나인데 그 질병의 원인을 엑솜 시퀀싱으로 밝혔다. 그런 논문이 이제 2010년에 나왔어요. 이 저자가 지금 이제 이 NG라고 쓴 건데 잉이라고 씁니다. 잉, ING, 잉 이렇게 읽는 중국 사람들, 특히 이제 싱가포르에 제가 많았던 것 같은데 싱가포르 출신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저자가 이제 3명이 넘어가면 3명까지는 쓰고 그 다음에 에달 이렇게 표시합니다. 만약에 이제 한 명이면 당연히 그냥 그 사람 이름을 다 쓰죠. 2명일 때도 씁니다. 3명까지는 쓰고 3명 넘어가면 이제 3명까지만 쓰고 나머지 사람은 에다 이렇게 해서 여기 표시가 안 되죠. 자, 아무튼 2009년에도 나온 게 있고 뭐 2010년, 9년 이렇게 논문들이 이런 6편의 논문들이 엑솜 시퀀싱을 이제 환자한테 적용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논문 같으면 초이, 최씨입니다. 초이 M인데 이 사람은 이제 최무림 교수라고 해가지고
현재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2009년도에 예일대학에 있을 때 이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엑솜 시퀀싱을 이용해서 이제 그 환자 샘플을 이용해서 그 환자의 질병을 genetically diagnosis한 엑솜 시퀀싱을 적용한 제가 알기로는 최초의 논문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자랑스럽게도 이 최무림 교수께서 예일대학에 있을 때 발표했습니다. 현재도 이 최무림 교수는 서울대 의대에서 이런 류의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요 locate this article in the internet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논문 exome sequencing identifies the cause of a Mendelian disorder 이 논문을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가가지고 구글에 가서 제목에다가 exome 이렇게 좀 이미 한번 찾았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exome 찾으면 이와 같은 이제 페이지가 뜹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히트가 exome sequence identifies the cause of Mendelian disorder. 여기 보시면 이제 www.ncbi.nlm.nih.gov/pubmed 이렇게 나오죠. 이 pubmed라는 이 데이터베이스예요. 자, 이 결 한번 이제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 웹사이트가 이제 NCBI라는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PubMed라는 데이터베이스예요. 여기서 NCBI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걸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 네, NCBI는 이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이런 이제 센터입니다. 바이오 인포메틱스 쪽에 바이오 쪽에 바이오테크놀로지에 관계된 정보들을 모아서 서비스하는 그런 센터예요. 이거는 미국 NIH라는 이 기관에서 운영하는 여기 밑에 보면은 NIH라는 이제 National Institute of Health라는 그 기관이 있는데 미국 보건원이죠. 그 보건원 여기 로고가 여기 있는데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이 연구원의 산하에 이제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의학도서관이 있고요. 그 의학도서관 산하에 이제 지금 이 NCBI라는 이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URL을 보면 gov라는 거는 이제 government라는 뜻이고 정부기관이라는 뜻이죠. 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국립보건연구원 이렇게 되고 NLM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의학도서관 그 밑에 NCBI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그래서 이 NCBI가 여러분이 앞으로 이 웹사이트에 많이 들어가서 공부하게 될 텐데 이 웹사이트 이 NCBI가 이 생물 정보학의 세계에서 가장 큰 연구소고 여기서 여러 가지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여기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케미컬에 대한 거 그다음에 뭐 DNA, RNA, 뭐 도메인, 진 익스프레션, 뭐 제네틱스, 지놈, 뭐 리터러처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리터러처에 관한 거예요. 중에서 시퀀스 애널리시스, 프로테인, 탁소노미, 뭐 여러 가지 트레이닝까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조금씩 배울 텐데 그 중에 이제 리터러처 문헌에 대한 비블리오그래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NCBI에서 운영하는 여러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문헌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PubMed예요. PubMed. 이 PubMed는
그 초록을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abstract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어느 저널이냐? Nature Genetics 2010년 1월 달에 볼륨 42 이슈 1 1월 달이니까 첫 번째 이슈겠죠. 그리고 페이지 30에서 35페이지 DOI가 또 나오네요. 그죠? 이 DOI를 가지고 그 접속을 하면 요거 가지고 그 찾아가면 네이처 제네틱스로 직접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걸 복사해 가지고 dx.doi.org 슬랙시 그다음에 좀 전에 복사한 걸 넣고 엔터를 치면 URL이 바뀌죠. 이렇게 nature.com/ng 바뀌면서 네이처 제네틱스의 이 논문에 대한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DOI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NCB에 돌아가서 이게 이제 2010년 1월에 나온 건데 EPUB이라는 게 이제 아까 제네틱스 메디슨에서 봤듯이 온라인에 퍼블리시 된다고 했잖아요. 책으로 나오기 전에. 여기 이제 2010년 1월은 이제 책으로 나온 시점이고 2009년 11월에 이제 온라인에 먼저 공개됐다. ePublication이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온라인 버전이라는 뜻이고요. 여기 이제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자들이 쭉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Author Information 클릭해보면 이 저자들이 어느 소속이냐. 특히 요 1번 저자는 첫 번째 저자, SB 잉이라는 사람은, 유니버시티 워싱턴, 시애틀에 있는, 유니버시티 워싱턴의 디파트먼트 오브 지놈 사이언스 소속이다. 그리고 여기 밑에 초록. 좀 해가지고, 이 논문의 초록. 이 초록은 이제 이 네이처 제네틱스 여기에 있는 이 초록하고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초록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 밑에 그 논문에 있는 그림도 조금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는 이제 아까 우리가 여기 DOI 가지고 찾아갔던 논문을 찾아갈 수 있는 링크도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원래 우리가 DOI로 찾아갔던 이 사이트하고 동일한 사이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펀메드의 이 오른쪽에 있는 링크는 이제 오리지널 사이트로 연결해주는 링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PMC 풀 텍스트라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내용은 초록밖에 없어요. 이 펀메드는 원래 이제 초록만 모아놓은 그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각 저널별로 각 자기네들이 논문을 새로 출판할 때 그 초록을 모아서 이 NCBI에다가 보냅니다. FTP로 보내요. 그러면 NCBI에서는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펀메드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거예요. 초록만 제공해요. 초록을 제외한 나머지 본문은 제공하지 않아요. 펀메드는. 그런데 이제 미국 정부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 연구를 한 사람들이 다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 그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금을 낸 시민들이 그 연구 결과를 보려면 이 네이처 제네틱스에 가서 돈을 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가서 이제 쭉 보다가 내가 이걸 이제 그 본문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눌러야겠죠. 누르면 나와. 이건 좀 약간 오래된 논문이라서 나오네요. 근데 만약에
이 논문이 아니고 좀 최신 논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오픈이라고 써 있는 거는 이제 오픈 억세스예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아니고 오픈이라는 말이 안 써 있는 거, 최신 올해 2월 22일 날 나온 논문을 내가 이제 만약에 초록만 볼 게 아니라 나머지를 다 보려고 그랬더니 리드 풀 아티클을 보려고 그랬더니 밑에 보니까 구독을 하거나 subscribe 구독료 연간 185파운드를 내고 구독을 하시거나 아니면 10불을 내고 사거나 이 한 편만 구독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논문 말고 다른 논문까지 다 이 네이처 제네틱스 퍼블리시하는 모든 논문을 다 볼 수 있는 거고요. 사게 되면은 이제 한 편만 사는데 이제 10불이 되는 거예요. 또는 이제 렌트도 있네요. 렌트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보고 돌려주는 건가 본데. 바이는 내가 이제 이 논문을 복사해가지고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렌트는 이제 아마 읽기만 하고, 닫으면 다시 또 보려면 또 아마 4불 또 내야 되나 봐요. 내가 그 내용을 영원히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렌트는. 자, 아무튼 이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 정부가 생각해보니까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국민이 세금을 낸 사람이 이 세금을 자기가 낸 세금으로 누군가 이 연구를 이렇게 이 사람들이 했는데 그 자기가 낸 세금으로 얻어진 연구 결과를 자기가 보려니까 또 다른 출판사가 돈을 또 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정부가 그러지 말고 그러면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연구해가지고 논문으로 출판했으면 그것을 논문의 전 풀 텍스트를 본문을 다 어떤 데이터베이스에다 등록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돈을 안 내고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프리죠. 프리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자. 그런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이 데이터베이스가 요 PMC라는 겁니다. PMC, PubMed Central이라고 해갖고 PMC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이처 제네틱스라는 이 출판사는 이렇게 그 돈을 논문을 투고료도 받지만 이제 이거 구독료를 받아서 그 운영이 되는 이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돈을 벌 수가 없게 되겠죠. 모든 사람이 PMC에 가서 프리하게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존의 미국 정부가 어떤 새로운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잘 진행이 되고 있던 비즈니스를 망하게 할 수는 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서로 간에 이제 이런 갈등이 생긴 겁니다. 컨플릭트가 생겼는데 미국 정부하고 이런 출판사들하고 어떻게 이제 협약을 했냐면, 그러면 논문이 출판돼서 최초로 6개월간은 그 출판사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하자. 출판사 웹사이트에 들어가서만, 아니면 구독한 사람들만 보도록 6개월간의 그 기간을 유예 기간을 주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펀메드 센트럴로 옮겨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협약을 했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논문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출판되자마자 그때가 가장 이제 아주 최신성이 있고 아주 가치가 제일 높을 때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는 점점 떨어지죠.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이제 2010년도에 나온 이런 논문은 그 오픈이라고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풀텍스트를 우리가 자유롭게 볼 수가 있었어요. 이 논문은. 그래서 이게 옛날 논문이니까 2009년 논문이에요. 이 옛날 논문은 이제 이렇게 가치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하죠. 네이처 제네틱스도. 그런데 이제 최신 논문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최신 논문은 일단 프리하지 않다가 기간이 지나면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펀메드 센트럴에 들어오게 되고, 이건 우리가 자유롭게 무료로 프리 PMC 아티클이라고 했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이런 펀메드 센트럴 펀메드가 이제 초록을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고, 거기에 이제 본문까지 달려 있는 것은 펀메드 센트럴이라고 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다음으로 가보면 지금 이제 그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펀메드입니다. 펀메드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이 이 펀메드 센트럴, 이게 풀 텍스트에 대한 것이고, 지금 우리 이제 한 편의 논문을 구글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펀메드로 들어갔는데, 펀메드에서 직접 검색할 수도 있어요. 그 펀메드를 직접 사용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펀메드로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exome sequencing identifies the cause of a Mendelian disorder. 이렇게 검색을 하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그러면 이제 메뉴의 박스에 딱 제가 검색한 거 아주 그냥 정확하게 히트하는 것이 하나 나오고, 그 밑에는 이제 똑같은 이거 그대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거와 거의 이제 그 흡사한 그런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논문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배치되는 거죠, 키워드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색을 제목, 이거 위에 있는 건 제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소속 기관의 이름에 멘델리안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나온 거고, 초록에 써 있는 내용까지 검색을 해서 이 내가 입력한 단어들이 다, 이런 단어들이 다 있는, 이것이 꼭 제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목에만 있고 딴 데 없게 하려면은 이제 여기다가 일단 이게 한 이제 문장으로 검색을 하게 하려면 이제 다운표를 양쪽에다 하면은 12개가 아니고 이제 훨씬 적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계속 나오네. 12개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exome sequencing 이렇게 한번 쳐봅시다. exome sequencing. exome만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exome sequencing 이렇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exome sequencing 5894편이 나오죠. 다 exome sequencing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논문들은 제목에 이제 exome sequencing이라고 써 있고, 이런 논문은 이제 제목에 exome sequencing이라고 안 써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제 아마 초록에 써 있을 것 같습니다.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초록에 여기 exome이라고 들어가 있죠. exome. 그리고 exome sequencing 이렇게 붙여 있지 않고 exome and targeted sequencing. 그래서 exome하고 sequencing이 이제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exome sequencing 이렇게 단어를 두 개를 썼을 때는 exome도 있고 sequencing도 있지만 반드시 두 개가 그 구절로 묶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exome sequencing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좀 전에 봤던 그 논문은 이제 사라지고 여기 이렇게 exome sequencing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논문들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exome sequencing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따옴표를 하게 되는 순간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퀀싱 이런 이제 검색어를 여기다 줄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아까 본 것처럼 exome and targeted sequencing 이런 경우도 검색하고 싶을 때는 지금처럼 하면
이게 따옴표를 주면 안 되겠죠. 어떤 경우 꼭 줘야 될 거고, 어떨 때는 주지 않아야 될 거고. 그걸 여러분이 이제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상당히 재밌는 그림이 나오는데, Results by Year가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이제 연도별로 몇 편이 나왔죠. 2008년도에 1000편이 나왔고, 2009년에 5편, 2010년에 55편, 270편, 지금은 작년에 거의 2000편 가까이 1964편이 나왔죠. 2016년도는 아직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이제 450편밖에 안 되지만 이제 엄청 더 늘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엑솜 시퀀싱에 대한 이를 사용한 논문의 숫자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연도별 트렌드를 알 수 있고, 물론 여기 이거를 클릭하면 그 해에 나온 논문만 여러분이 알을 수가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은 이제 2008년에 나온 논문을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엑솜 시퀀싱이라고 된 그걸로 이제 검색했을 때 처음으로 나온 논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지금 그러니까 이 전체 엑솜 시퀀싱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는 약 한 5,894편의 논문이 있는데, 지금 이 페이지에 보여주고 있는 거는 1번부터 20번까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를 누르면 그 다음 21번부터 40번까지 보여주겠죠? 왜 안 나오지? 이제 뭐가 좀 이상하네요. NCBI가 이게 지금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넥스트를 누르면 그 다음 페이지가 나와야 되는데, 21분부터 이렇게 나오죠. 21부터 40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라스트를 누르면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나오고, 네, 마지막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소팅 되는 순서는 뭐냐? 이거는 이제 이 sort by most recent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의 most recent라는 거는 이 펀메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것 중에서 가장 최신 게 먼저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각 논문이 실제 퍼블리시된 날짜가 아니라 이 저널마다 이 펀메드에 들어가는 순서가 어떤 저널은 이제 빨리빨리 넣는 경우도 있고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저널은 좀 천천히 보내준다든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죠. 다르겠죠. 그에 따라서 꼭 이 퍼블리션 데이트, 여기는 이제 4월이고 6월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4월이 또 나오고, 뭐 이렇게 이 날짜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퍼블리션 데이트랑 들어가는 이 펀메드에 등록되는 그 순서는 이제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 따라서 보면 이제 많이 틀리는 경우가 가끔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는
가장 최신 거를 먼저 보여주는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 이렇게 한 번만 딱 유저들 사용자들이 이걸 한 번만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검색을 해요. 지금 만약에 내가 엑섬 시퀀싱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면 지금 오늘 그 엑섬 시퀀싱에 대해서 검색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일 아니면 일주일 후에 와서 다시 한번 엑섬 시퀀싱을 검색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때 나는 내가 오늘까지 본 거는 이미 봤으니까 다음번에 와서 검색할 때는 오늘까지 검색한 거 말고 그 다음에 나온 걸 나는 보고 싶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왔을 때 또 그 다음에 새로 등록된 것만 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 등록된 순서대로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주는 게 이걸 새로운 거를 계속 꾸준히 찾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값으로 이게 sort by most recently added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순서로 나온다. 등록된 역순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publication date를 하면 이제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실제 publication date 그 자체가 나는 이제 중요하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그 날짜 순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뭐가 잘못됐네. 2016년 12월은 아직 안 됐는데 5월도 아직 안 됐잖아요. 그죠? 4월. 미리 그 4월 선 예약을 했나 보네요. 이 논문 출판을. 그러니까 3월호가 미리 나왔나 봐요. 12월호까지 먼저 나오면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 주어진 날짜로 소팅이 되어 있어요. 3월께 아직 이제 2월 말이니까 3월에 벌써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소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most recent로 들어가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 왼쪽에는 이제 다양한 필터들이 있어요. 필터들이. 그래서 이 논문이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대한 임상 실험에 관한 것이냐. 그러면 이걸 클릭을 하면 임상 실험에 관한 논문들로 이제 이 중에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57편은 그 엑섬 시퀀싱하고 임상 실험하고 어떻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면 이제 이거는 풀게 해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리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이제 뭐 엑섬 시퀀싱을 해서 뭐 어떤 특정 디지즈에 적용한 그런 예가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쭉 써 있는 논문들인데 이거 여러분이 사실 이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엑섬 시퀀싱이 이라는 그 필드가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 전반적인 걸 알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 리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리뷰는 뒤에 논문 설명하는 이게 이제 이 월드 저널 오브 가스트로엔테롤로지 이게 저널 이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DOI 얘기했었죠. 그 뒤에 이제 리뷰 이렇게 써 있어요. 리뷰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분야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리뷰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목도 보면은 Genomic Characterization of Esophageal Squamous Cell Carcinoma Insights from Next Generation Sequencing.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에소파가 식도암이거든요. 식도암의 경우에 그 식도암이 어떤 유전적인 어떤 그 돌연변이라든지 이런 프로파일이 어떻게 생겼냐. 그거를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인데 그것을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을 통해서 얻은 그런 통찰력 뭐 이런 식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 Genetics of Bipolar Disorder 이건 이제 정신질환인데 Recent Updates and Future Direction. 여태까지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제목이에요. 제목이 자체가 벌써 굉장히 거창하죠. 아주 스페시픽한 그런 사실이 아니라 다양한 브로드하고 넓은 그런 개념의 논문들입니다. 그 밑에도 봐도 Genetic Background of Parkinson's Disease, 파킨슨 디지즈에 대한 Current Progress and Future Prospects. 현재 상황과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뭐 이런 식의 제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면 이런 리뷰 논문을 잘 찾아보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 게 리뷰고요. 자, 그 리뷰를 좀 다시 한번 이제 풀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뭐 옆에 텍스트, 여기 풀 텍스트가 있는 거, 뭐 초록이 있는 거, 없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풀 텍스트가 프리하냐, 아니면 돈을 내고 봐야 되는 건지 그런 것으로도 우리가 이제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프리 풀 텍스트 이걸 이제 클릭해야 되겠죠. 클릭해가지고 풀 텍스트가 이제 공짜로 볼 수 있는 걸로 하면은 확 줄죠. 3,344표로 주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free PMC 아티클, free PMC는 말이 써 있잖아요, 그죠? free라고.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뭐 지난 10년간 이렇게 날짜를 할 수도 있고, 또 종이 뭐 휴먼만 한 거냐, 아니면 다른 걸 종으로 이제 제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펀메드를 검색하고 보면은 저 뒤에 여기 안에 PMID라고 써 있죠. 이 PMID가 뭐냐면 펀메드 아이디예요. 그러니까 요 논문의 데이터베이스 아이디예요. 우리 모두가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학생들은 학번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고유 아이디가 있죠. 그 아이디에 해당하는 펀메드의 요 논문의 아이디가 다 하나씩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번호는 아주 고유한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요 논문을 이제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검색을 해가지고 복사해 보겠습니다. 복사해서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박스에다가 그 번호를 넣습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UID, 유니크 아이디라는 뜻인데요. 이걸 검색을 하면 바로 논문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위에 URL을 보면 텀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면 PMI에 대해서 26891131 똑같죠? 그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논문의 경우는 뭐 플러스 제네틱스라는 저널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재밌는 거는 이제 PubMed in progress 이렇게 나와 있죠. 이 PubMed in progress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PubMed는 이렇게 논문을 이렇게 자기네가 초록을만 이렇게 넣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전문가들이 이 논문을 훑어봅니다. 자, 읽어봐요. 읽어서 여기에 이 논문의 핵심 키워드들을 쫙 추출해내요. 그거를 이제 인덱싱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책에 보면 책 뒤에 인덱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인덱스 찾아보고 그걸로 이제 어떤 특정 단어가 있는 페이지를 찾아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은 인덱스가 있는데, 그 인덱싱을 이제 이 펀메드에서 하는데 지금 그게 아직 안 끝났다 이거예요. 인덱스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이거죠. 이거는 최신 논문이라서 아직 인덱스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논문 한번 찾아볼게요. 좀 지나간 거. 이것들은 최신 논문인데 조금 지나간 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10페이지쯤 가면 아마 이거는 분명히 일단 숫자를 넣으면 이제 그 페이지를 넘어 그냥 가요. 이건 언제 겁니까? 15년도 거네요. 15년 작년 11월 건데 어떤 거 봅시다. 이거는 이제 그런 말이 안 써 있죠.
indexing in progress 이런 것이 이런 건 이제 인덱스가 이제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 이것도 in progress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몇 달 안 돼서 그런지. 자, 그러면 확실하게 옛날 걸로 들어가 봅시다. 100페이지 찍으면 몇 년 지난 것 같으니까. 이거 그래봐야 이제 2014년이네요. 2014년이니까 이제 2년 전 논문인데 2년 전 거는 그 인덱싱이 된다. 봅시다. 아, 여기 있네요. Indexed for Medline. 요 말이 써 있으면 요거는 이제 인덱싱이 돼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덱싱이 돼 있다. 그게 이제 과연 그러면서 도대체 이 논문은 Improved Exome Prioritization of Disease Genes Through Cross-Species Phenotype Comparison 이런 논문인데 이 논문에 대한 인덱싱은 도대체 뭐를 했나? 그거는 여기 보면 Population Types, Mesh Terms 뭐 이런 말이 써 있잖아요. 요걸 눌러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일단 눌러보면 특히 여기 Mesh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 미국 가버먼트가 그 지원한 리서치 지원하는 그런 논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펀메드에다 등록해야 된다 뭐 이런 펀메드 센트럴에 이제 풀텍스트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랜트 넘버도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게 이제 메쉬 텀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게 바로 이제 이 논문에 있는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알고리즘. 이 논문은 알고리즘에 대한 논문이고 동물을 사용했고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에 관한 논문이며 제네틱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것이고 엑솜 아까 엑솜이나 제네틱스에 관한 것이고 제네틱 어소시에이션 스터디, 제네틱 프리디스포지션 투 디지즈에 걸릴지 안 걸릴지 감수성에 대한 논문이면서 휴먼과 마우스 G에 대한 것이고 그들의 피노타입에 관한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형질 유전적인 그 소양에 의한 형질, 폴리모피즘, 시퀀스 어널리시스, 소프트웨어 이런 거에 관한 논문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로 나중에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쉬텀을 이용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서 나는 그래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논문을 찾고 싶다. 그럼 이거 클릭을 하면 소프트웨어 논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딱 클릭을 하면 Search in PubMed 이렇게 하면은 36,215편의 논문들은 그 소프트웨어에 관한 논문들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논문을 이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클릭하기 전에 그 앞에 논문을 제가 왜 선택하지 않았냐면은 가로가 써 있잖아요. 이런 논문은 영어 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록은 영어지만 원문은 영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차인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이건 중국 논문이라는 거죠. 중국말로 되어 있는. 제목도 뭐 베이징 다수수 바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차이니즈네요. Propensity Score Matching in SPSS. 이것도 이제 중국 논문이라는 뜻이고. 이게 가로가 있는 거는 영어 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이게 중국 논문이 많네요. 요새. 자, 아무튼 이 논문을 클릭을 해보면 이 논문의 이제 메쉬 텀스에 보면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가 없네요. 분명히 소프트웨어를 선택했는데 이건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죠.
이 논문에는 또 이런 키워드도 있고, 이제 이런 메쉬 텀들을 조합을 해서 또 검색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조금 어드밴스드라서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펀메드 중에서 이제 기본적인 몇 가지 개념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인덱싱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제 풀텍스트를 찾는 거라든지 아니면 리뷰 논문을 찾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sorting by date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풀텍스트, 그 다음에 메쉬텀, 리뷰 아티클, 어드밴스드 히스토리 클립보드, 요거는 이제 다음번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좀 보여드리는 것이 이제 필터링 사이드바고요. 요게 지금 제가 빼놓은 게 릴레이티드 아티클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 먼저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논문을 뭐 관심이 있어요. 어떤 이유든지 deletion and de novo mutations of SOX11 are associated with neurodevelopmental disorder with features of Coffin Siris syndrome. 이런 이제 논문을 여러분이 이제 보니까 상당히 재밌어요. 근데 이제 이거랑 좀 관련이 높은 그런 논문을 여러분이 또 알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similar articles 해가지고 de novo SOX11 mutations in Coffin Siris syndrome. 상당히 유사한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죠. 이건 이제 다른 사람이 냈을 것 같은데, 그죠? 이쪽은 이제 주로 일본 사람들이 한 것 같고, 이쪽은 일본 사람들이 껴있지만, 겹치는 사람도 있네요. 쭈루사키 Y, 이 사람은 이제 여기도 있고요. 저기도 있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논문은 이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논문에 나왔으니까 이거 먼저 내고 이거를 또 다른 외국 팀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좀 더 이렇게 발전시킨 논문을 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두 논문은 이제 상당히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옆에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 그 다음 논문도 이제 코핀 시리스 신드롬이라는 것이 같이 그 다음에 이렇게 시퀀싱으로 연구한 그런 논문이라는 것이 공통점이 있죠. 또 이렇게 그 다음 논문들도 이런 식으로 그 중에 또 뭐 리뷰 논문들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내가 어떤 한 논문을 찾았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거랑 관련이 유사한 논문들을 이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이 오른쪽에 이것은 이제 이 앞쪽에도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도 여기 밑에 여기 similar articles 이걸 클릭을 하면은 그 논문들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펀메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그 펀메드를 이용한 고급 분석 그리고 이제 구글 스칼라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